편 할 거예요. 시조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편이라고 세나 봅니다. 작품이니까. 서정문학이에요. 서정문학이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서정이라는 말에서의 서는 풀다, 정서를, 느낌을 풀어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글자에 어디에도 없지만 서정갈래는 이렇게 해야 돼. with 운율. 운율이 있는 말로 함축적 언어를 통해서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서를 풀어내는 것, 그것을 서정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야, 현대시, 고전시 이런 애들. 작품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밑으로 내려오죠. 이 단원에서는 시조 세 편을 감상하면서 각 시조에 나타난 상황을 파악하고 시조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이해해 볼 겁니다. 그러면 시조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나 봐요. 정답. 평범한 평시조도 있고 평민들이 쓰는 사설시조라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이를 통해 서정문학의 연속성과 한국문학의 표현상 특징 어쩌고 저쩌고 패스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거의 이제 졸업할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시조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 시조의 개념과 특징 첫 번째 고려 중엽의 발생 조선시대의 성행 언제까지 쓰여졌다? 현재까지. 우리 고유의 이 말 중요해요. 정형시. 정형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이거지.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세 줄로 쓰여져 있어. 그런 것들 밑에 또 나올 테니까. 세 줄로 쓰여져 있는데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할까? 초장, 세 줄 이렇게 긋고 첫 번째 줄의 이름이 초장, 둘째 줄의 이름이 중장, 셋째 줄의 이름이 종장이라고 확인을 해놓고 반 정도 툭툭툭 끊을 거야. 요게 의미상 끊을 수 있는 부분이야. 자연스러운 부분이야. 그래서 얘네 하나를 구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장은 몇 개야? 3개. 구는 몇 개야? 6개. 근데 글자 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3, 4, 3, 4 혹은 4, 4, 4, 4 마지막 줄은 3, 5, 4, 3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글자 수 대충 세보면 45자 내외. 첫 번째 줄을 어떻게 끊어 읽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좀 쉬었다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좀 쉬었다가 어허허 나나나나나 어허어허 나나나 이런 식으로 끊을 거다.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어? 4덩어리. 그래서 사음보 율격. 고전 시가야 옛날 시간대 사음보로 쓰여진 거 여러분들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렇지. 가사라는 애가 있어. 가사.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확인하도록 해 놓을게요. 가사라는 애도 사음보야. 차이점이라면 시조는 사음보 세 줄로 쓰면 끝. 가사는 사음보 끝날 때까지 지칠 때까지 말 다 하면 그게 가사야. 별거 없어. 다음 종장의 첫 구절은 삼음절로 결정이 됩니다. 한두 글자씩 차이는 있지만 여기 요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줄짜리 요거 얘가 제일 평범한 시조거든요. 그래서 걔를 평시조 3장6구 45자 내외 사음보 정형화된 형식의 시조. 물론 글자 수는 한두 글자 차이가 있다. 어시조, 평시조 형식에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하고 초장, 중장 가운데 한 장이 조금 길어진 거. 근데 거의 교과서나 이제 교육과정에서 어시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음 얘는 중요하지. 사설시조 체크하고 별표.
평시조 형식에서 초장, 중장, 종장 가운데 어느 장이 두 구 이상 평시조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사설시조는 평시조 더하기 두 구 이상. 엄청 길어져 있구나. 에이, 그래봐야 두 구 이상이니까 여기 볼게요. 한 구, 두 구 정도 되니까 한 15, 16글자 정도 늘어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거다. 아우, 말 많네 라는 느낌 들 정도로. 다음 연시조는요, 평시조가 두 수 이상 모여서 평시조가 두 수 이상 하나의 제목으로 한 편의 작품을 이룬 시조고, 보면 총 40수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80개, 12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연시조, 완전 무슨 장편 소설 같은 애들이 있어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가죠. 시조의 전개 양상 은근히 빨간색 별표. 고려 후기에는 간결한 형식의 평시조가 주를 이루었고, 누가 썼어? 사대부 계층이. 내용은 뭐예요? 망해가는 고려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충절, 절개와 의리. 난 고려를 위해서 목숨 바쳐 보겠다. 다음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평시조지만 연시조가 등장했다. 내용은요, 임금님 사랑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유기적 충의 사상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놀고 싶어요 라는 강호한정가. 강호한정가라는 말은 강호, 자연에서, 한정, 한가한 감정. 저는 그냥 빈둥빈둥이라는 말을 써줄 거예요. 꼴배기 싫거든. 자연에서 한가롭게 조선시대에 놀고 있다? 누구야? 100% 양반이지. 평민들이 어디 자연에서 놀고 싶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다음 사랑과 이별에 대해 정서를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이 말 중요해요. 기녀시조가 등장해서 내용면에서 풍부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기녀시조는 뭐 있냐면 언니들 이름 3명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황진이, 홍랑, 계랑이라고 하는 언니들 이름 보면 고민하지 마. 그 시조의 주제는 무조건 이별의 정안이야. 고민하지 마. 무조건 그거야. 이렇게. 다음 여기 중요해서 빨간색 칠 거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면 언제를 조선 후기라고 하냐면 그냥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평소에 우리 뜯어먹고 있었던 양반놈들이 앞장서서 먼저 도망가고 저 자빠져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헴 이러고 있지. 열받지 않겠어요?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가 됩니다. 평민들이 야씨 아우 저 양반 별거 없는 것들 맨날 시조나 짓는다고 잘난 척 하는데 우리도 시조 한번 지어보자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된 사설시조가 등장합니다. 평민층의 창작이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평민들이 만듭니다. 주제가 다양해지고요. 관념적 유교적 내용에서 벗어나서 세태풍자 서민들의 현실적 삶과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고려 후기에서부터 사대부들은 꾸준히 시조 썼어. 여기에다가 조선 전기가 되면서 기녀들도 시조를 쭉 쓰고,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부터 평민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떨까? 시조를 창작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양반에서 기녀로, 기녀에서 평민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제시된 조건에 대해서 알맞게 패스. 2단에서 알고 싶은 거 다 알려드릴게. 패스.
자, 살펴봅시다. 원천석이라고 하는 아저씨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하트 고려, 사랑해요 고려, 우유빛깔 고려,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려 사랑해요 라는 거 보니까 원천석 이 아저씨 사대부겠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는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나타낸 조선 전기의 평시조고. 고려 사랑한다면서요. 고려 망하고 조선이 세워져도 고려 좋아해요 랐던 아저씨들은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황진이의 동짓딸 기나긴 밤은 기녀 이름이라고 그랬죠. 관념의 시각화, 이 말 자주 볼 거예요. 관념의 시각화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다른 말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됐을까요? 오늘 나를 향한 용재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 이런 거지. 마음 보여? 안 보여. 하지만 따뜻해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런 거죠. 아, 사랑하는 님이 너무 없어 내 곁에. 그래서 오늘 밤이 너무 길지. 잘라서 어디 버리거나 킵해두고 싶어. 밤을 잘라 말아서 사랑하는 님이 온 날 밤에 그 밤을 길게 펴야지. 이런 게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이런 겁니다. 의태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의태어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쓰지. 뭐라고 써요? 의성어하고 묶어서 음성, 상징어, 요 말하고 훨씬 많이 쓰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습니다. 한자어 별로 없어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조선 중기의 평시조입니다. 작자미상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는 대상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희화화, 바보 만드는 거고, 탐관오리의 횡포, 약육강식의 세태를 이 말 중요해 풍자한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다. 세 편의 시조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내용 형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정 문학의 연속성, 한국 문학의 표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골라서 평가해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봅시다. 밑으로 내려오죠. 원천석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일단 체크만 할게요. 평시조고 단시조예요. 단시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 줄로 쓰고 끝. 고려 망국에 대한 한.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짓탄.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짓탄. 작가 자신의 충절을 3장 6구 45자 사음보에 정형화된 쓴 평시조, 하나로 이어진 단시조다. 주제는요, 의지적이고 절이적이고 회고적인데 고려의 유신, 신하로서 멸망한 고려를 회고 떠올려보고 고려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지키겠다. 절의, 절개와 의리를 의지, 지키겠다 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대나무의 속성 뭐예요? 나무예요? 똑바로 자라지? 속이 비어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파리가 지지를 하다. 팬더가 좋아하죠. 부럽다. 눈에다 마스카라 좀 칠했다고 다들 귀엽대. 꼴보기 싫어. 암튼 대나무. 하지만 전 다시 태어나면 범고래로 태어날 거예요. 깡패거든. 바다에서 무서울 게 없어. 이렇게. 게다가 혼자 살지 않아. 외롭지 않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나무.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통해서 대나무 동그라미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킬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황진이 언니가 사랑하는 님이 곁에 없어서 지금 이 밤을 잘라서 킵해두고 나중에 님이 오면 펼 거야. 평시조면서 단시조, 님에 대한 그리움, 어쩌고 저쩌고 패스.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애상적, 어쨌든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없으니까 슬퍼. 님의 부재 속에서 홀로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 애상적 분위기, 외롭고 쓸쓸하지만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엄청 독특한 표현법을 써주고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다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다. 얘는 특별하게 빨간색 체크. 밤을 잘랐다가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든님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 참신한 비유, 음성상징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뭐라고? 한자 없이 순우리말을 통해서. 동지라는 단어 하나 빼놓고는 한자가 없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지.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이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사설시조라는 게 중요하다. 아까 기억나요? 사설시조는 평시조 더하기 두 구 이상 길어져 있고 평민들이 쓴 겁니다. 조선 후기에 크크크 멍청이 풍자 비판의 정신이 들어있다. 탐관오리의 횡포, 허세를 풍자한 사설시조. 중장이 긴데 엄청 길어요. 풍자적입니다. 풍자는 뭐예요? 크크크 멍청. 우의적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돌려 말하기. 희화적이다 라는 말은 뭐야? 특정 대상을 바보로 만들기. 비판적입니다. 누구를? 백성들 괴롭히는 탐관오리. 탐욕스러운 관리, 부정한 이방, 이속들, 이런 뜻이에요. 동물에게 빗대어 약육강식 세태를 풍자하고 탐관오리의 허세를 희화화합니다. 허세는 사자성어 누구의 줄임말이야? 허장성세,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두꺼비 파리 백송골 있는데요.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서열로 따지면 백송골 1위, 두꺼비 2위, 파리 3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탐관오리 두꺼비, 백성 파리, 중앙관리나 외세 백송골. 백송골이면 매야 매. 조선 후기에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합니다. 표현합니다. 주제는 계속 나오죠.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 세태를 풍자해줍니다. 동물을 의인화했고요.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만 더 씁시다. 두꺼비의 말을 인용한다. 큰 따옴표 붙일 만한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천석이 형, 진이 언니, 그 다음에 사설시조 걔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배경지식 동짓달 기나긴 밤에 담긴 사랑 이야기 얘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다음 페이지 시작할게요. 배운 친구들도 있고 이시 본 적 있는데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정말 거의 필수 시조입니다. 시작하죠. 하기 전에 가, 평시조, 단시조, 나 평시조, 평시조, 단시조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사설시조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고 다음 또 옆에다가 쓸 거예요. 초장, 구불절 옆에다가 중장, 아마도 옆에다가 종장,
또 밑에다가도 쓸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 그냥 초, 중, 종. 초중고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초장이야. 건너싼 얘가 중장이야. 다 타다가 아니야. 못 쳐라 여기가 종장이야. 그러니까 중장이 엄청 길군요 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이제 또 위로 올라올게요. 한 번만 할게요. 눈 맞아 휘어진 되를 니라서 굽다던코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 글자 수가 3, 5, 3, 4 2, 3, 3, 4 3, 5, 4, 3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옆에다가 쫑쫑쫑 요렇게 해놓고 사음보 라고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요게 하나의 구 그러니까 끊어 읽기는 저렇게 짜잘하게 끊으면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여기에다가 투 이렇게 끊으면 또 괜찮아. 그래서 구라고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는가 옆에다가 물음표. 야, 대나무 보고 누가 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대나무 보고 누가 변절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누가 대나무 모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나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충신의 지조절개완데 누가 대나무 굽었대? 누가 대나무 보고 변절했대? 네 말대로 그렇게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눈 속에서도 푸르다.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다. 변함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 괄호 열고 시련,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굴복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새한 고절, 추위를 이기는 외로운 절개, 추위를 이겨내는 외로운 절개는 너 대나무뿐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찍어주고 영탄 앞으로 느낌표만 찍고 영탄이란 말 쓰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제일 핵심되는 시어 대나무. 대나무는 어때요? 푸르고 대나무는 또 어때요? 새한 고절인 거지. 대나무는 지조절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의 저항에서? 눈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에 의해서. 그러면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살아왔었던 시절에 있어서의 요 눈은 뭘까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 이 글쓴이에게 있어서는 시련 고난이겠지. 이렇게. 나는 대나무처럼 눈 맞으면서 푸르게 지조절개 지킬 거예요. 이야기 끝. 됐을까? 사실 저 같은 세속적인 이런 평범한 인간들은 이러한 아저씨들의 지조절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게 빨리 가가지고 어디 가서 벼슬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해야지. 망해버린 나라가 망하고 따라가는 건 뭐 하겠다라는 거야. 망할 만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다음 평시조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여러분 밤 보거나 만진 적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이 밤을 한 허리 한가운데를 버여내어 잘라내어서 컷해서 춘풍 따뜻한 봄바람 부는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 동글동글 차곡차곡 넣어두었다가 그리운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자, 버여낸다 1번, 서리서리 넣어둔다 2번, 굽이굽이 펼 거예요 3번. 지금 밤을 자르고 넣고 펴고 하고 있죠. 빨간색 체크.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걸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험 문제 뻔하지. 가시를 던져주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대나무에다 밑줄 그어놓고 같은 것 찾기. 시대 상황이 같은 것 찾기. 네, 시험 문제 그냥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대 상황이 유사한 것. 대나무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 소재 찾기. 글 전체에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주제 괄호 열고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지탄 찾기. 이러한 것들. 요 정도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얘기 해줬어야 되는데 눈과 대나무, 대나무의 의미를 갖는 소재, 그 다음에 눈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재, 요것들 찾기. 요런 게 거의 주제 시험 문제가 될 거고, 뭐예요? 해놓고 1, 2, 3, 4, 5번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조 나오겠지. 그게 외부 지문인 거니까. 다음 밑에 나와 있는 평시조. 평시조 얘는 주제가 같은 것 찾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 놓은 거. 표현 방법 같은 것 찾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대놓고 하나 알려줄게. 제일 많이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써볼게요. 전원에 남은 흥을 다리를 저는 나귀 전나귀에 모두 싣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 하나가 있어요. 시골에서 놀다가 즐거움이 남았어. 그 즐거움을 들어다가 나귀 등에다가 실어. 즐거움을 그렇게 만지고 실을 수 있나? 그럴 리 없지. 아무튼 그딴 거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왜 하필이면은 동짓날 밤일까? 다른 날 많은데. 그렇지, 밤이 1년 중에 제일 길죠. 동짓달 기나긴 밤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하지만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언제야? 아직 안 왔죠. 미래. 님이 현재 있어 없어? 없어. 님이 부재.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님이 함께 오고 있어. 그러니까 님이 없으니까 부정적. 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긍정적.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 어른님 오신 날 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되겠지. 오른쪽으로 와서 두 개 일단 밑에 거 사설시조 얘까지 살펴보러 갈까요? 자, 사설시조 얘도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뭐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 얘네들이 각각이 의미하는 백송골,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한 인물의 말을 인용할 거라는 거. 풍자해악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풍자해악하는 건지라는 것 정도.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요거랑 주제가 유사한 것 찾기. 그 다음에 얘는 주제가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뭐 있냐면 얘하고 주제는 똑같아. 탐관오리가 백성들 괴롭히는 시조 하나를 던져줘. 그리고 걔네들의 차이점 물어보는 게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주제 같은 거 찾기보다 주제는 같은데 표현 방법 다른 시 하나 던져주고 비교 대조하는 거.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다와 보기는 모두, 다는 보기와 달리, 보기는 다와 달리, 이런 애들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같이 묶인 건 그렇게 생각해. 주제는 같아. 표현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외부 지문 연결하면 표현 방법에 주목을 하라 라는 건데.
시작할게요. 우리 서열 쓰고 갈까? 두꺼비 2위, 8위, 1위, 백송, 어디 큰일 날 소리. 8위, 3위, 백송골 1위. 요렇게 서열 일단 매겨놓고, 두꺼비가 탐관오리, 부패한 양반, 권력자, 그리고 요렇게 써놓을까요? 풍자, 희화, 화의 대상.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여기에서의 두엄은 두꺼비가 부정적으로 쌓아놓은, 축제한 재물이라고 설명해 놓는 교재들도 꽤 있습니다. 두엄 위에 두꺼비 한 마리가, 귀엽게 그리면 안 되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두꺼비 못 그리겠단 말이야. 아무튼 두꺼비 한 마리가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 두꺼비보다 더 힘이 센 중앙관리 외세가 떠 있어. 멀리에 떠 있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이나 힘을 미치지는 않아. 저 용재 눈 풀린다, 눈 풀린다. 너 흰자위 지금 많이 봤는데? 가슴이 섬뜩해서 잔뜩 쫄아서 훌쩍 뛰어내다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크크크. 멍청이. 약자 파리에겐 강하고 강자 백송골에게는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 저는 살면서 강자에게 강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강자 앞에서 약할 거야. 그래서 약자한테도 약할 거야. 난 언제나 양양양약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덜 자괴감 느낄 것 같다. 여기에선 쫄아서 여기에 가서 만만하니까 막대하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병신 같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에게 약하게 대해줘라. 하지만 강자가 너무 괴롭히면 힘을 합치자. 그 정도. 오씨, 너무 사상이 혁명적인가? 이렇게. 뭐 암튼 큰 따옴표 묶일 거예요. 자빠진 주제에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는 거지. 못 쳐라, 냅둬라. 날쌘 나엽기 망정이지. 다른 두꺼비였으면 애헐 피멍 들었을 거야. 야, 나니까 이 정도로 잘 도망가는 거지. 남들이면 피멍 들고 다리 부러졌어. 이야기하면서 두꺼비가 화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갖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자화자찬, 허장성세. 요렇게 두 가지 해놓고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툭 끊어놓고 뭐라고 쓸 거냐? 화자. 초장과 중장에서는 두꺼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종장에서는 화자가 두꺼비.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디 있을까? 오른쪽에 또 뭐 있었나? 네. 옆에 거 정리된 거 볼게요.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동그라미 눈 세모 둘이 서로 삿대질. 학교 셈에 따라서는 이거 색채 대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신의 충절을 강조한다. 난 눈 맞아도 내 뜻 굽히지 않을 거야. 나 진이 언니가 써놓은 거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님과 보내고 싶은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우리말을 사용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 두꺼비 나타나 있는 거 파리 두꺼비 백송골을 체크할까요? 의인화했다. 우의적 표현. 백송골을 보고 자빠진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죠. 대상을 희화화했다.
화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찰자에서 두꺼비로 화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지배계층 까는 얘기니까 조선 후기일 것이다. 풍자와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 요런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미의식으로 따지면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은 안 쓰는 용어인데 그냥 단어 정도만 좀 확인해 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는 몇 군데다가 빠르게 체크만 할게요. 가, 평시조, 고려왕조, 충절, 굳은 지조와 절개, 눈속에서 푸르겠는가, 서리법.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본문에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습니다. 누는 세왕조, 조선에 협력할 걸 강요하는 세력. 대나무, 휘어진 대나무는 자기 자신. 세한고절이 핵심 시어다. 무슨 뜻이라고? 추위를 이겨내는 외로운 절개.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다 조선에 가서 들러붙어 있지 고려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 이런 사람들이 수가 적었었나 보죠. 다음 나는 기생신분의 평시조 기녀 참신한 비유와 음성상징어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처럼 형상화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부정적인 신관 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 대조 다음 다는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 체크. 사설시조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고? 평시조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다고. 두꺼비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 풍자. 두엄은 탐관오리가 부정적으로 쌓아놓은 재물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두엄 양반의 탐욕. 어디가 있냐? 허세를 부리는 모습 직접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라는 말 대신에 인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이따가 풀 시간 따로 더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가에서 나타난 누는 새 왕조 세력 조선을, 대나무는 고려의 유신 고려를. 대나무 입장에서의 누는 시련과 고난이고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다 라는 것들. 밑에 진이 언니가 써놓은 시 만질 수 없는 밤을 만지게 표현해 줍니다. 추상적 개념을 형태가 있는 구체적 사물처럼 형상화했다. 서리서리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사용했다. 우리말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얘기. 오른쪽으로 또 넘어오셔서 다에 나타난 두꺼비 이야기, 두꺼비 파리 백송골 이제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인화,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장성세도 떠올려 주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이 표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따로 설명할 거는 없어. 다 이야기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밑에 문제 있는 것도 역시 푸실 시간 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활동 한번 보러 갈게요. 아이쿠야 그만하자. 대나무 황진이 언니에게 있어서의 밤 2개였죠? 두꺼비 파리 백송골 어떤 관계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나무하고 같은 애들 찾으세요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매, 화, 난초, 국화, 송, 소나무 보통 요런 애들하고 같은 애들 같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조상님들 이야기하면서 맨날 사군자 하면은 매난국죽 하는데 걔네들이 왜 군자의 모습일까? 매화는 눈을 맞으면서 펴요. 난초는 더러운 데서 앉아라. 국화는 가을에 서리를 이겨내죠.
대나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속도 비어있고 똑바로 자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지를 않아. 소나무도 변하지를 않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소나무는 왜 군자에 4군자에 안 들어갈까? 한 5군자 이래서 매난국죽송 이래도 되잖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 소나무가 모여져 있는 그런 소나무 군락지 가본 적 있어요? 소나무만 모여 있는 애들? 거기에 가면 밑에 다른 식물들이 없어. 이렇게. 엄청 빽빽해서 밑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대. 이렇게. 지들끼리만 살고 다른 애들을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아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다. 라는 것.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고려 말 조선 전기는 4대부, 조선 중기에는 4대부 받고 기녀, 조선 후기는 4대부 받고 기녀, 받고 알 수 없는 일반 평민들. 뭐 어떤 교재에서는 중인 이하의 계급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양반들이니까 지조절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and 추가적으로 난 자연에서 놀아야지. 자연 속의 삶 즐기는 노래들도 많이 있고 즐김 이러한 노래들 많이 있고 기녀 언니들은 인간의 정서 주로 무슨 얘기? 사랑 이야기.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 양반 것들, 지배계층 것들, 뭐 이런 얘기하고 거고. 사대부와 기녀는 이렇게 묶어서 그냥 평시조. 조선 후기 사설시조. 사설시조에 대해서 엄청 좋은 또 다른 설명이 있다. 3장 6구에서 변형되어 중장이 길어지고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됩니다. 요 말 기억할까요? 길어졌어. 시조의 장형화. 시조가 길어졌습니다. 이야기. 다음 페이지 163조. 인상 깊었던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유로운 형식 오케이 됐고, 다음 이거 제막매가 했어요? 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요걸로 하지 않고 새로 뽑아서 아예 새 걸로 할 거예요. 일단 대기. 어디야 얘? 163. 다음 페이지. 향가의 내용을 정리하고 낙구의 감탄사를 찾아봅시다 라는 것들 일단 조금 있다가 바로 할 거지만 이 제막매가라는 향가는 일단 10구 쉽게 생각해 10줄로 쓰여져 있어 19채 향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3단 구성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보통은 4, 4, 2 4줄, 4줄, 2줄 그렇게 의미상 잘려. 처음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일어나다 한자 뭐예요? 기상할 때 기. 이를 받아 시상을 전개한 후 전개합니다. 풀어냅니다. 서정갈래 할 때 서. 기서.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지어요. 마무리 짓는다. 결. 3단 구성을 취합니다. 3장의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붙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19채는 3단 구성의 여기 마지막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시조하고 엄청 비슷한데 시졸도 3줄 3단 구성 마지막 줄에 감탄사로 주로 시작하거든요. 어즈버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시조를 고려할 때 시조가 19채 향가의 형식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말 더럽게 어렵네. 시조와 19채 향가의 형식적 공통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생긴 게 뭐가 비슷하니? 라고 물어보면 둘 다 어디가 있냐?
아유, 말 기네. 그냥 위에다가 쓸게요. 둘 다 3단 구성. 쉼표. 그 다음에 서드. 세 번째 파트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괜찮을까? 네. 한국 미학의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는 풍자와 해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와 해약 제가 묶어서 아까 뭐라고 써드렸지? 골개미라고 써드렸지. 풍자와 해약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음으로써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 왜곡, 비꼰다.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돌려 말한다. 우의적이다. 우회적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나 풍자가 요 말은 중요해요. 색깔 구분할 겁니다. 풍자는 꼴배기 싫은 거야, 진짜. 꼴배기 싫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고, 해학은 연민과 애정. 아유, 이 들떨어진 놈아. 하면서도 밥 한 술 챙겨주고, 용돈 쥐어주고, 아유, 이 멍청한 놈. 하면서도 좀 애껴주는 거야.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 안는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어쨌든 풍자와 해약은 둘 다 모두 대상을 희화화해서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꺼비는 풍자야 해학이야? 두꺼비 꼴배기 싫지? 풍자야. 이러한 풍자와 해악의 표현 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골개미에서 나타납니다. 판소리, 민요, 탈춤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거 풍자 해약 잘 드러난 거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렇지 얘네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풀어놓고 다음 여기 소단원 평가 문제 푸는 것도 숙제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정지.